모니셔입니다. 불확실성 해소 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 속에서 엉들렸던 장이 한꺼번에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수급의 힘을 보고 우리가 해소 랠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 움직이는 반등의 힘으로 볼 때 불확실성 해소 랠리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해소 랠리인지요? 시장의 반응만 본다면은 분명히 해소 랠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힘이 매우 강합니다. 미 증시 일본의 지진, 대지진 이전 12,000포인트, 다음 12,000포인트를 회복했으면은 결국은 대지진에서 완전히 복구되었다. 물론 일본이 복구된 것이 아니지만 세계 증시가 복구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증시 역시 2,000포인트 복구가 됐군요. 주요 경기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반등을 하고 오늘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를 한번 보죠. 오늘 지수는 그래도 어제의 랠리에 그만한 힘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속 가능하다, 지속성이 있다라고 강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복구에 기대를 건 해소 랠리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강세장에서 꼭 초를 치는 일이랍니다. 오늘 LIG 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건설주의 차물을 껴안고 리펄 효과, 이 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아마 오늘 랠리의 힘을 약화시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LIG 건설 법정관리에 따른 파급 효과, 리펄 이펙트가 금융권에 어떻게 전이될 것인가에 한번 애널리스트를 연결해서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IBK증권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 이혁재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세장 랠리가 아주 좋게 출발했는데 의외의 복병, 개별 악재 요인이 나왔습니다. LIG 네. 건설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LIG 규모가 부실은 아직 아닙니다만은 그 부실이라고 보통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있죠. 네. 이 규모가 뭐 1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예, 이 뭐 영향이 많은 규모입니다. 이 영향이 금융권으로 파급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차입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한 5천억 정도 차입성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한 절반가량은 신용대출이고 나머지 한 반 정도는 담보대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원의 차입금 외에 별도로 또 방금 말씀하신 1조 원 정도의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는 상태고요. 사실 금융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5천억의 차입금 중에서 신용대출 성격인 절반인 2,500원을 이제 분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행권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보증기관이 750억,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 한 490억, 증권이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모로 봤을 때는 5천억 원이라는 돈이 작지는 않지만 금융권 전체 뭐 여신 규모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LIG 건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LIG 그룹에 속해 있는 건설사인데 그룹에서 결국에는 뭐 추가적으로 더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효성그룹에서 지능기업에 대해서 비슷한 사례가 물론 이제 뭐 잘 해결이 되긴 했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그룹 계열사인 건설사가 이 정도 상황이면 그룹 계열사가 아닌 건설사는 상황이 더 나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 주관적으로 좀 뭐 매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규모가 1조, 프로젝트 파이낸스 1조, 대출금이 5천억 이 정도 되면은 금융권 전체에 비하면은 규모가 크지 않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 금액이 특정 은행에 미친다면은 그 기업의
실적을 훼손시킬 또는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은행 중에서 제일 많은 은행이 아마 그 파악된 바로는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한 3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 개별 은행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370억이 뭐 똑같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 여신 규모에서 보면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또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경에 금융감독원의 그 지도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분양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공사 진행률을 감안을 해서 1차적으로 충당금이 쌓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 사업장 중에서 뭐 큰 거 중에 한 절반가량은 이미 이제 분양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충격은 사실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했을 때는 그 건물을 짓고 있는 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졌으면 건물에 대한 그 담보권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났을 때는 분양률만 높다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금액의 크기보다는 LIG 건설이 마지막이 아니라 제2의 LIG 건설, 제3의 LIG 건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오늘 장에 특히 금융주 약세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LIG 보험이 아마 피해가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LIG 보험은 오히려 더 강세군요. LIG 보험과의 관계는 별로 없는 건가요?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룹사라는 거는 A라는 계열사가 힘들어졌을 때 B라는 계열사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호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데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뭐 기사 보셨겠지만 그 도와주기 어렵다라고 이제 딱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도와줄 수 있었다고 했으면은 결국 LIG 건설이 계열사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뭐 차입금 만기를 연장하든지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LIG 손해보험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계열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도마뱀 꼬리를 끊어버렸어. 오히려 홀가분하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 않을 거군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개별 약재 요인이 시장을 조금 시킨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세계 증시와 함께 동조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와 함께 우리 시장의 랠리는 지금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젖을 수도 안 되는 상황, 아직까지는 조금 짚어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의 안도 랠리, 이 벅시스 해소 랠리의 강도를 한번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한 증시나 또 미국 증시나 반등의 저점에서의 반등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은 바로 3일 연속 상승세, 그것도 매일매일의 상승의 힘이 상당히 강하게 반복됐다. 3번 연속 반복이라는 것은 증시에서 기술적으로 매우 의미를 둡니다. 신뢰성을 두는 거죠. 바로 적산병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다우존스 미국 증시 지수인가요? 세계 선행지표니까 이 3일 반등의 힘이 상당히 강한 양봉을 3번 연속으로 낸 거지요. 이것을 바로 기술적으로 저점에서 바닥에서 벗어났다라는 신호로 V자형 반등을 나타내는 적산병이라고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로 봅니다. 전환점이죠. 물론 이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되돌림이 나오죠. 이 되돌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산병은 어쨌든 간에 V자형 반등으로 바닥을 탈출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뿐 아니라 우리 한국 증시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 바닥 탈출 모양도 바로 적산병이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에서 해소 랠리가 분명하다. 물론 내일 되돌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변환점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는 일본의 복구 플레이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지금 오늘 미국 정시에서도 특히 그 부분이 시장에서 매우 분명하게 반영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복구, 아마 일본은 전후 이후에 가장 과감한 복구 사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지진의 피해가 사상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을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만한 동원할 충분한 부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핵심 포커스죠. 아마 일본은 이제 다시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 지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미 파괴된 발전소는 아마 대체에너지나 태양광, 풍력, 그리고 복합 화력 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짓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빌딩, 이것들도 에너지 효율화 빌딩, 에너지를 최소한 써도 되도록 풍력 날개도 달고 빌딩에다가 태양 전지판도 달고 이러한 대규모 복구 사업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서 아마 수개월 내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시장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라가 초강세, 역시 캐터필라 역시 3일 연속 갭 상승을 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이것이 바로 일본 복구 사업의 수혜를 입는 섹터다 하는 것이 대표주가 움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바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선행지표를 보면은 우리 정시의 주가도 보이는 것이 바로 세계 선행지표가 경쟁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을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위에 이 파란 선이 캐터필라 주가 모습이군요. 두산인프라코어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캐터필라는 일본 대지진 후에 움츠렸다가 급속히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물론 두산인프라코어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때 두산인프라코어와 캐터필라는 서로 경쟁사고 거의 주가가 비슷하게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와우, 지난 3월 초에 이렇게 기업이 벌어졌을 때 이때 샀으면 참 좋겠죠. 선행지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면 이들은 건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 갭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뒤따라가는 갭 메우기가 아직까지 한참 남았고 이것이 계속 간다면 또 계속 따라가겠죠. 그래서 캐터필라나 두산인프라코어는 만약에 일본의 중장비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위축된다면 일본 자체 복구로 다 쏠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연인지 몰라도 중장비 핵심 부품 건설 공장이, 제조 공장이 지금 대지진 해일 영역에 다 밀집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아마 스프라이 체인이라고 하더군요. 공급 체인에 장애가 발생한다. 최대 수혜가 바로 캐터필라고 일본 중장비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두산인프라코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일본의 대지진 복구가 앞으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를 최소한 효율화로 집약이 된다면은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LS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군요. 그런 쪽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불확실성 해소 랠리, 이 해소 랠리 물론 내일 되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소 랠리라고 해서 추경 매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소 랠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본의 대규모 복구 사업, 그에 관련되는 수혜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캐터필라라면은 한국의 두산인프라코어나 에너지 효율화 추진하고 있는 그쪽 관련해 스마트 그리드, 가장 기술력이 앞서있는 LS 같은 이런 종목을 포착한다면 매우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대지진과 중동 사태에 따른 우려 때문에 항공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이 보수적인 투자 접근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도 될까요? 아시아나항공 대 대한항공 어느 쪽에 더 메리트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항공주, 이 항공주와 대한항공은 불확실성 요인 이 일본 대지진 이전에만 해도 매우 유망한 종목이었습니다. 아마 항공주 이 섹터가 아마 대지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은 그렇다면 일본의 대지진 우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여행객의 감소가 더 충격을 줬지만 여행객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항공 비행기의 원료 휘발유가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일본 대지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라도 중동의 리스크는 고유가 상태가 쉽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아마 이번에 리비아 사태가 해소된다면은 다국제군의 폭격에 리비아가 항복한다면은 아마 순간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또다시 중동 사태가 주변으로 확산된다면은 고유가는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공주는 아직까지 조심스럽다. 그래서 물론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 반영된 지금 가격은 상당히 낙폭 과대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많다. 그렇지만은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보유 포지션을 조금씩 줄였다가 다시 되돌림 있을 때 다시 되사는 이러한 원금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든가 또는 새로 접근하는 분들은 기술적 반등에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종목 추천 시간이군요. 오늘 종목에 유망한 종목을 하나 추천이 됐죠. HMC 투자증권 분당지점 안동균 차장이 추천하신 종목을 가지고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화상이 나오나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이신가요? 예, 오늘 SK이노베이션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지금 고유가 수혜주라고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군요. 가장 먼저 간단하게 추천 사유를 아주 짤막하게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1분기 실적. 예상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예.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려면은 업황이 좋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업황 아니겠습니까? 1분기 실적이 뒷받침되려면은 과연 그만한 업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무슨 업황 진단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정제 마진이 높아지면서 나프타 분해 설비라든지 PX, PTA 사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들을 포함해서 연결 기준으로 한 매출액 15조 원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분기에만 한 8,500억 정도까지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업황은 대단히 좀 전망이 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업황은 좋다. 업황 좋으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그런데 업황이 좋더라도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업종 내에 경쟁력이 만약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이 뒤처진다면은 시장이 뺏길 수도 있으니까 업종 내 경쟁력은 과연 다른 기업을 그 화학업종, 정유업종 내에 압도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회사인 SK에너지의 경우도 지금 현재 가동률이 한 95% 이상으로 사실상 풀 가동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 사업장도 과거에 한 30% 가동률에서 지금 현재 50%까지 그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5천억 정도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SK 종합화학의 경우에도 1,500억 이상의 어떤 이익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순수 정유화학 기업으로서의 어떤 투자 메리트가 가장 부합되는 시기와 함께 최근에 좀 뭐 이건 뭐 불행입니다만은 일본 지진 사태와 그리고 뭐 유가 상승의 어떤 내외 변수가 모멘텀으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저러한 어떤 시기가 좀 잘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지고요. 특히나 뭐 순수 정유화학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만한 영업이익률을 가진 회사는 드물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현재 우리가 좀 유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업종 내 경쟁력은 다른 정유사, S-오일 또 GS 이런 경쟁사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또 이제 그 자원개발 가치, 뭐 자회사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좀 투자 메리트가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회사들의 어떤 가동률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고 실제적으로 풀 가동으로 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다른 GS 칼텍스라든지 S-오일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점이 많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종목들 주로 애널리스트 추천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좋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좋다는 소리를 듣고 추격 매수했을 때 대부분 개인들이 물렸다 이런 불만 또는 타이밍을 잘못 찾았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위험,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한 어쨌든 좋은 종목이라도 싸야 되니까 좋은 종목을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11년 퍼가 한 8배 그리고 뭐 PBR 밴드는 한 1.4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어떤 신사업 부분인 뭐 자원개발 그리고 뭐 분리막, 2차 전지 분야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말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동사의 어떤 적정 기업 가치는 한 28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로 일단 다른 뭐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주가 대비해서 한 23.8%에서 한 38% 이상의 어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회사의 어떤 주가는 한 26만 8천 원에서 29만 9천 원 정도의 어떤 밴드의 상승 범위를 예측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 좋은 점이 많은데 리스크 요인은 없는 걸까요? 먼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동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유가가 지나치게 급등할 위험이 있다. 앞으로 소요 사태가 확산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유가가 $130 뭐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급격히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마진이 아무리 좋더라도 매출이 줄어들어서 소비자들이 부담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어 버린다면은 과연 그만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가가 130불 때까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석유 개발 이익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혁명이나 어떤 시민 봉기가 궁극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쪽으로만 이제 번지지 않는다면 단기간 내에 130불대를 돌파하는 일은 일단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관찰한다면 유가의 어떤 변동성의 속도라든지
예측 가능할 것으로, 그런 것들은 좀 예측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 유가 수준이 110불대에서 130불대까지 어떤 진행 속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리고 각종 증권사나 이런 리서치 센터의 어떤 자료들을 토대로 근거해 볼 때, 하반기나 가서야 이제 130불대를 상향 돌파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가가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오르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큰 부담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원래 실적 대비 PR이 8배로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원래 작년 실적인가요? 작년, 바로 최근 실적 기준 PR을 보니까 16배가 넘어가는군요. 그렇다면은, 원래 예상 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야 되는데, 그만한 예상 실적이 달성 가능할지, 만약 모든 낙관적인, 가정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한다면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PR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버밸류에 대한 우려 또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물론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100%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스크라는 것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주가나 어떤 종목에 타격을 입힐 만한 수준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그 설비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향후에 이제 진행하게 될 신사업이라든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설비의 어떤 투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너무 큰 어떤 비관적인 어떤 그런 염려나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리스크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물론 우려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SK 이노베이션이 프리미엄 가치를 주는 요인이 바로 이제 2차 전지 부분, 분리막 사업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기업이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여되는 비용 부담이 아직까지 자본 투자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여기에 투입해야 될 것인데, 이 실적을 여기에 투입하는 자본 투자 비용을 차감하고 계산한다면 과연 원래 실적이 그만큼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그만큼 줄 것인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어떤 설비 투자의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만큼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에 대한 어떤 투자 비용보다 실적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면 분명히 투자자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고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설비 투자의 효율성이 얼만큼 이 회사가 잘 이끌어가느냐, 그런 것들, 물론 모든 회사들이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유보율,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설비 투자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회사가 컨트롤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어떤 주가를 향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판단되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 세계적인 리세션만 오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커버하고 이 회사가 성공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내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투자 의견을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시한 이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을 때, 투자 의견이나 당초 제시한 목표가를 조금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8만원에서 29만원 정도까지 충분한 기업 가치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탑픽 중에 탑픽을 우리가 좀 골라봐야 된다. 혹은 뛰는 말 위에 올라타라, 이런 격언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계속 가는 종목이라면 향후에 어떤 주가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식을 사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너무 비관적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인 것도 물론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향후에 어떤 이 종목의 어떤 주가 흐름성은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탑픽 중에 탑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주식이고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할 만한 주식이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다만 분명히 리스크 요인도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낙관론에만 치중하면은
다소 비싸게 살 위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가가 강세일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은 되돌림의 부담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되돌림이 있을 때 좀 길게 보고 되돌리면서 매수하는 것이 단기 급등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정시, 우리 정시 마찬가지로 아마 일본 지진 또는 원자력 피해에 대한 우려, 불확실성 해소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불확실성 해소 랠리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반등, 되돌림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에서 일본의 대복구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종목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지금은 방향을 잡아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복구사업, 대규모 복구사업의 최대 수혜주로서 캐터필라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캐터필라와 거의 동급에 있는 한국 회사라면은 두산인프라과,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새로운 복구사업이 진행된다면은 아마 저는 에너지 효율화 작업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일본은 이제 원자력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나 또는 구화력 에너지로 간다면은 매우 제한된 에너지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최선의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빌딩, 그런 쪽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주 엘레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